태극마크도 광고도 잃어버리나? 사라지고 있는 이강인. 이강인 23 PSG, 손흥민 32 토트넘에게 일으킨 하극상이 공개되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베트남 일간지 전지는 2월 21일 이강인은 아직 없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징계와 별도로 손흥민과 싸움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때문에 무거운 경제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며 보도했다. 전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행하는 정부 신문이다. 세계 랭킹 22위 한국은 72 요르단의 4강전 0에서 2로 패하여 제18회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이강인은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정한 규율을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후 무시하여 선수단 분위기를 크게 해쳤다. 전지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통신회사 검은색 위쪽 삼각형 치킨 브랜드 검은색 위쪽 삼각형 게임 광고를 더 이행할 수 없게 된 이강인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연간 25억 원으로 계산했다. 한국에 비교적 잘 알려진 회사만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른 기업 관련액을 합하면 이강인은 손흥민과 싸웠다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는 것이 전지 위 설명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축구연맹 클럽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프랑스 최강팀이자 세계적인 강호다. 이런 구단의 인기 스타 이강인이 진출했으니 유럽 리그 랭킹 5위 프랑스 무대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전지는 그러나 PSG 프랑스 일부 리그 생방송을 알리는 한국 중계권자 포스터에는 이강인이 사라졌다.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 후 선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베트남 독자한테 소개했다. 금전 문제는 광고주와 잘 협상하면 줄어들 수 있다. 면서도 전지는 한국에서 이강인의 명예는 사실상 거의 파괴됐다. 커리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강인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PSG 입단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23 프랑스 프로축구연맹 슈퍼컵 MVP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아시안컵 베스트 11 등 선수로서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지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한국인이 국내 홍보에서 제외된 것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봤다. 며칠 전 이강인 유니폼 샀다고 당당히 고백한 연예인, 플러스 정체.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유니폼을 한 연예인이 며칠 전에 샀다고 당당히 고백했다. 그는 이강인 유니폼을 지금껏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솔직한 입담으로 화제가 된 연예인은 그룹 코요테 멤버인 백성현다. 백가는 이강인 하극상 논란과 관련한 오픈 에피소드를 풀어놨다. 백가는 23일 방송된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했다. 그는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여행 도중 무용담이 생기지 않았냐는 질문에 백가는 어마어마하다 라고 답했다. 다만 방송에서 말하기는 힘든 일이라면서 파리에 파리 생제르맹 오리지널 티셔츠를 파는 곳이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 라며 말을 아꼈다. 이후 노래가 나가는 동안 무슨 일인지를 듣게 된 컬투쇼 DJ 김태규는 지난 얘기지 않냐 라며 무용담 풀기를 부추겼다. 결국 백가는 지금은 괜찮을 수 있다. 제가 사실 축구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 좋아하긴 하는데 스포츠를 잘 모른다 라고 말했다. 이어 파리에 간 김에 사람들이 꼭 사야 한다는 게 생제르맹의 이강인 유니폼이더라. 4에서 5만원 할 줄 알았는데 20만원이더라. 샀는데 그날 몰랐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 중고거래 앱으로 이강인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 라고 털어놓았다. DJ 김태규는 화가 난 사람들이 이강인 유니폼을 내놨다 라며 맞장구 쳤다. 백가는 내 2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돌아오니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하셨다고. 다행히 지금 이강인 유니폼을 갖고 있다 라고 말했다. DJ 김태규는 분위기가 좋아져서 팀이 하나가 돼서 좋아지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백가는
싸울 때 있고 안 싸울 때 있는 거다. 코요테도 해체를 몇 번 할 뻔했다. 지금 너무 단단하다. 저희는 너무 잘 싸웠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은 최근 영국 런던으로 가서 손흥민, 토트넘에게 직접 사과했다. 사과받은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에 이강인과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는 사진도 공개했다. 3. 트래블만 2번 과르디올라. 국가대표 감독직 원한다. 월드컵, 유로, 코파 아메리카 도전하고 싶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 다음에 대표팀을 지휘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3일 이하 한국 시간 과르디올라 감독이 미래의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는 야망을 선언하며 월드컵 출전에 대한 꿈을 밝혔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회 연속 트래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점점 맨체스터 시티와 멀어질 것을 암시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다 라고 보도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 목표는 대표팀이다. 월드컵이나 유로를 위해 대표팀을 훈련시키고 싶다. 누가 나를 원할지는 모르겠다. 대표팀에서 일하려면 클럽과 마찬가지로 나를 원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월드컵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리그 우승이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월드컵이나 유로, 코파 아메리카 등 어떤 대회든 경험해보고 싶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에서 감독을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말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역대급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08에서 9시즌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 잡으며 첫 프로팀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을 잘 알고 있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티키타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고 2008에서 9시즌 트래블을 달성한다. 2009년엔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우에파 슈퍼컵, 스페인 슈퍼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6관왕이라는 대업을 작성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는 천하무적이었다.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경기를 지배했고 공을 좀처럼 뺏기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0에서 11시즌 한 번 더 UCL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부임했다. 뮌헨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분데스리가에서 3회 연속 우승, DFB 포칼 2회 우승 등을 이뤄냈지만 UCL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2012에서 13시즌 유프 하인케스 감독의 뮌헨이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와 비교됐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에서 17시즌 맨시티로 팀을 옮겼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강팀으로서 면모를 굳혔다. 세이크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하면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확실한 강팀으로 자리매김하진 못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프리미어리그 패권을 잡았다. 최근 6시즌 중 5번이 맨시티 우승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시즌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는 많은 보강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엘링 홀란드, 마누엘 아칸지 등을 영입하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데리고 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이후 최전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오면서 맨시티의 축구는 더욱 강력해졌다. 하지만 맨시티의 리그 우승 레이스는 순탄하지 않았다. 아스널이 시즌 초반부터 좋은 기세로 치고 나가면서 맨시티는 2위에 머물러 있었다. 아스널이 오랜 기간 리그 선두를 달렸고 맨시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맨시티의 우승 DNA는 무서웠다. 시즌 막바지 12연승을 달리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아스널과 이번이 맞대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결국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FA컵에선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일카이 귄도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한 골 내줬지만 귄도안이 한 번 더 골을 터뜨리며 2에서 1로 승리했다. 맨시티는 트래블까지 UCL 우승만 남겨뒀다.
맨시티는 로드리의 결승골로 인터밀란을 제압하며 UCL 비기어를 들어올렸다. 맨시티가 트래블을 완성한 순간이었다. 맨시티는 구단 역사상 최초, 잉글랜드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을 이뤄냈다. 맨시티는 오랜 기간 UCL 우승을 염원했다. 리그에선 최근 6년 동안 5번 정상에 오를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유독 UCL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달랐다. 강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올랐고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23 피파 올해의 감독으로 뽑혔다. 피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2023년 더 베스트 피파 남자 감독상을 받았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시모네 인자기 감독과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제치고 2023 피파 올해의 감독에 선정됐다. 이번 시즌도 리그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맨시티는 여전히 맨시티였다. 승점을 쌓아가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어느새 1위 리버풀을 바짝 쫓아가고 있다. UCL에서는 압도적이었다. 조별리그에서 6전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코펜하겐과 1차전에서 3-1로 승리했다. FA컵에선 토트넘 호스퍼를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맨시티는 2년 연속 트래블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UCL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한 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했다. 클럽 커리어에서 많은 것을 이룬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대표팀을 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팀과 클럽팀을 지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팀을 이끌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스페인 매체 아스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맡을 수 있는 대표팀을 소개했다. 후보는 스페인, 브라질,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미국이었다.